제9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개발할 수 있는가? 우리는 긍정적이며 희망에 찬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 도달에 필수적이란 사실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삶의 잠재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도움을 주며 생산적인 마음가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생활시조 9. 텍스트 예거 1화. 나에게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커다란 꿈이 있었는데 무언가가 나와 그 꿈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대신에 변명의 구실을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여 나의 실패를 합리화하기에 바빴죠. 라고 그는 과거를 회상한다. 나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죠. 처음에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어휘력도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그는 말을 잇는다. 오랫동안 그것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는 자라날 때 환경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라며 그가 옛날에 즐겨 사용했던 세 번째 변명을 회상하며 덧붙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나의 실패에 대한 이유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것들은 내가 내 자신과 나의 꿈 사이에 벽을 세워놓기 위해 사용하였던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내 자신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이었죠. 아니, 누군가가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는 길은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텍스트 예거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린 순간 그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성공 사례 중 하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적어도 처음에는 알맞은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알맞은 자질은 쓰레기 더미 밑에 묻혀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일생 동안 우리는 어떤 때는 완곡하게, 어떤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쓸모없고 단점투성이며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는다. 그런 말은 넌지시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뚜렷이 표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컴퓨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다. 당신의 재능을 나열해보라.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자질을 찾아내어 이를 도구로 삼아 당신 내부에 있는 모든 잠재 능력을 찾도록 하라. 바로 오늘부터 새롭게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자세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하라.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물려받았다면 싸워서 극복하라. 나는 패배자가 아니며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라.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나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을 누군가 말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 말은 바로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텍스트 예거와 버디 예거 부부와 대담도 중 텍스터는 갑자기 허리를 굽히더니 유리잔 한 개를 집었다. 이 유리잔을 보십시오. 지금 이 유리잔에는 콜라와 얼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다 마셔버리면 이 잔에는 공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빈잔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빈 마음과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텍스터는 말을 이었다. 우리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 혹은 이 둘이 합쳐진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는 행복한 추억과 불행한 추억이 흐르고 있습니다.
희망의 감정이나 절망의 감정이 나란히 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잔과 마찬가지로 비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기를 물로 씻어내리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독소와 쓰레기를 씻어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이고 도움이 되며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생각으로 다시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부질없는 것들을 씻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는 미래에 대한 꿈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예거 부부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로부터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을 돕고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바꾸는 것을 먼저 해야만 했었다. 여러분의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테이프를 듣고 책을 읽는 것이다. 처칠은 중절모를 쓰고 두꺼운 코트를 입은 채로 넓은 강당으로 들어왔다. 학생들의 환호를 받으며 전직 수상은 천천히 그의 모자와 코트를 벗어서 자기 옆에 있는 스탠드에 걸어놓았다. 그는 연로하고 지쳐 보였으나 당당하고 꼿꼿하게 학생들 앞에 섰다. 청중들은 잠잠해졌다. 그들은 이번이 그의 마지막 연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대감에 약간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는 천여 명의 얼굴들이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영국을 구출하기 위해 용감하게 전쟁을 이끌었던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직시했다. 정치가, 시인, 예술가, 작가, 전쟁 특파원, 남편, 아버지로서의 그의 풍부하고도 충만한 삶은 거의 끝이 나고 있었다. 그가 어떤 충고를 할 것인가? 그가 어떻게 그 많은 경험을 6분의 짧은 연설로 대신할 것인가? 처칠은 청중들을 1분 동안 그윽하게 바라보고는 이 세 마디의 말을 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이 노 정치가가 무슨 말을 더 할 것인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적어도 30초에서 45초 동안 처칠은 단지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눈은 반짝거리고 그의 얼굴에선 광채가 났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로 우렁차게 외쳤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잠시 처칠은 숨을 가다듬었다. 교수들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나치가 런던을 공습하고 학교, 집, 성당 등을 목격하던 그때가 생각났던 것이다. 그들은 처칠이 시가를 왼손에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승리의 사인을 그리며 만신창이가 된 그들의 꿈을 뚫고 그들에게 걸어왔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날 그 끝없는 침묵 속에서 가장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도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그 노 정치가는 말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고함을 쳤다. 그의 세 단어로 된 졸업 식사는 강당을 메아리 쳤다. 처음에는 정중들은 놀라서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차츰 그들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칠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는 위기를 겪으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는 그가 있음으로 해서 영원토록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처칠은 천천히 그의 모자와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청중들이 그의 연설이 끝났다고
깨닫기 전에 그는 몸을 돌려 무대에서 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순간 박수갈채가 시작되었으며 그 박수갈채는 노 정치가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의사는 의학 연구에 뒤져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새로 일어나는 모든 판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직자는 죽는 날까지 성경과 신학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헐뜯는 사람, 불길한 일이 닥칠 거라고 말하는 사람, 흠잡는 사람, 우울한 이야기만 해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아니면 같이 있으면 자신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더욱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올 뿐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여러분은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길 수는 없다. 실제로 여러분은 실패를 거듭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세파에 뛰어들어 단련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으며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업가적인 단련을 개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물려받은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긍정적이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희망에 찬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하라. 오늘 당장 여러분의 기업가적인 행동을 하라.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럼 한번 시도해 보아라.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이미 우리가 극복한 문제들을 한번 보라. 어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은 쉬워 보이지. 또한 우리는 오늘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일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념과 비전을 계속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책을 계속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인간으로서 또한 기업가로서의 우리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실감을 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죠. 나는 지난 20년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분주히 뛰어다녔어요. 이제 그들이 나를 돌봐야 할 때가 온 거죠. 의사는 내가 불구라고 선언했어요. 내가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했죠. 덱스터가 의사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수월한 일이었을까. 그러나 침대 위에서 며칠 드러누워 있은 다음 스스로 미래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 웨스트엔 브루워리의 트럭을 몰고 폭우를 만난 이래 덱스터와 버디 부부는 신의 가장 큰 선물인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힘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종전 어느 때보다 더 강력히 이 힘을 작동시켰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걸을 수 있어.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 덱스터는 걷고 있었다. 덱스터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다. 과거에 어떤 좌절감을 맛보았는지 당신을 패자로 느끼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당신의 개인적인 꿈이나 당신의 사업에 관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있다.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제10장 스승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스승이 필요한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자본가로 성공하려면 우리를 이끌어줄 경험이 풍부한 스승이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사람 중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생활 10조, 신조 10. 스승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스승을 필요로 하는가? 스승은 중요한 전통과 삶을 이루는 이야기들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스승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스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준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잘 가르친다. 스승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리에 모습을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그렉씨 하며 리치디보스가 말하더군요.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때 28살이었으며 로리와 나는 이 사업의 신출내기였죠. 리치가 나를 기억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으나 그는 나를 기억해줬어요. 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나는 리치디보스가 대답하기를 미처 기다릴 틈이 없었죠. 대신 그는 내가 말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는 45분간 식사를 했으며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질문만 좀 했어요. 그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질문만 조금씩 했을 뿐이에요. 그는 내게 지도자는 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가장 훌륭한 스승은 답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묻기를 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지는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분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상대방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규칙을 내 가족과 이 사업에 몸담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당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될 때 당신은 단지 아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과 그 아이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치든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현명하고 성실하게 가르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자에게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스승을 찾아라.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훌륭한 지도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다. 조언을 성급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스승이다. 들어주기 위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귀 기울이는 스승을 찾아라. 이는 훌륭한 스승이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훌륭한 자질이다. 무엇을 언제 질문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성급히 질문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조언을 해주는 훌륭한 스승을 찾아라. 제12장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행동, 어떠한 각오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가. 우리는 우리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마음가짐과 행동, 각오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본 원칙에 관해 즉시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생활신조 12. 성공의 기본 원칙. 어드버시티. 역경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로리 던컨은 또한 그 비극이 내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는 내 얼굴이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또 하나는 내가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대부분은 만사가 순조로울 때뿐만 아니라 역경이 닥쳐올 때도 찬스를 포착하는 데서 옵니다. 불운도 우리들의 스승이나 친구나 생각하면 별로 나빠 보이지 않죠. 이 사업에서 내가 얻게 된 교훈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난관에도 불구하고 결연히 일어나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환경에 대해 더 이상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역경에 직면했다면 그 역경으로부터 배우고 다시 시작하라. 만일 여러분이 대학 학위가 없다거나 고등학교 교육마저 제대로 못 받았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라.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세이즈를 한 건도 못하면 내일은 하도록 하면 된다.
내가 이 역경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역경이 여러분의 친구와 스승이 되게 하라. 베이직스. 기본적인 것은 영원하다. 기본적인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실행하라. 당신 사업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실행해야만 하는 행동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만일 당신이 기본적인 것들을 성실히 반복한다면 당신의 사업은 번창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태해져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실패하게 될 것이다. 나까지마 가오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 번만 짖는 경비견은 주인을 깨울 수도 없고 도둑을 쫓아버릴 수도 없다. 반면 영리한 경비견은 자기 할 일을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짖어댄다. 매일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실행하라. 그러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카운트. 푼돈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돈 문제는 해결된다. 만일 당신이 한 달에 1만 달러의 보수를 제한받거나 아니면 첫 달에 1페니, 둘째 달에 2페니, 셋째 달에 4페니, 넷째 달에 8페니 이런 식으로 30개월 동안 받는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렉의 후자를 선택하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만일 매달 받는 금액을 2배로 한다면 30개월째에는 73만 7,418달러 24센트를 받는다는 것이다. 푼돈을 아껴라.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뒤로 미루어라. 정기적인 목표를 추진하라. 처음에는 돈 없이 지내야만 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하는 스승을 찾아라. 훌륭한 지도자는 항상 성장한다. 인생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발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위대한 스승인 까닭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각 재능과 경험이 다르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황금률에 의하여 하나가 된다. 자기 자신처럼 신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발전을 낳는다. 이것이 성공적인 스승의 비결이다. 이는 또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언제 어디서 실천되건 간에 그 바탕이 되는 비결이기도 하다. 제11장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가 왜 중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성공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의 도움으로 단기간 및 장기간의 목표를 세워야만 하고 그 목표를 기록하여 매 단계마다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축하하며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부터는 새로운 것을 배울 용의가 있어야 한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더불어 사는 자본가란 생애 중 가장 커다란 도전에 기꺼이 응하려는 훌륭한 기업가들을 말한다. 우선 자신을 믿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긍정적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로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약간의 친구 도움이 있으면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여정이 진지하게 시작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의 꿈을 가져라. 그 꿈을 성취할 계획을 추진하며 그 계획을 완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 당신 밖에서 들리는 혹은 당신 안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목소리인 너는 결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어려운 시절에는 성공할 수 없어 등에 무릎 꿇지 말아라. 그 꿈이 진정으로 당신의 꿈인가? 만일 당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잠시 동안 잊어버리자. 당신의 가족, 친구 아니면 배우자들은 모두 당신에게 바라고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당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당신의 감정에 충실해라. 그 꿈을 계속 살찌워라. 당신을 흥분시키고 당신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에 대한 단편적인 꿈일지라도 이를 계속 발전시켜라.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당신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당신의 감정이 말을 하게 하라. 당신에 대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나서 그 꿈을 담대하게 추구하라. 당신의 꿈은 당신의 재능에 적합한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알맞은 자질이 있는 것과 꿈을 갖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당신 한계에 대해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만일 당신의 꿈을 포기한다면 다른 꿈을 가져라. 당신이 특히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은 재능이 있다. 위대한 음악가, 운동선수, 작가, 화가,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그들의 천재성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당신의 꿈은 당신이 도전할 만큼 원대한 것인가? 목표는 너무 작아도 너무 안전해도 안 된다. 당신의 현재 위치를 훨씬 넘어선 커다란 꿈을 가지도록 하라. 누구든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목표는 세울 수 있다. 크게 한 발자국 내디디고 세계를 보자. 당신 자신을 믿어라. 당신의 꿈을 추구하라.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은 그대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아니요라고 거절하면 나는 그것을 우리들 관계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으로 간주합니다. 그 개와 마찬가지로 나는 계속해서 고객에게 짖어댄 거죠. 1, 2주일이 지난 뒤에 나는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잠재 고객은 새로운 질문을 내게 합니다. 고객은 저마다 나에게 대답할 기회를 새로 주는 것이죠. 오래지 않아 만일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 고객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고객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에게 아니요라는 대답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아니요라는 대답은 예라는 대답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자. 계획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방향을 잡아준다. 우리는 물질적 행복에 관한 우리의 욕구를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직하게 번 돈 한 푼 한 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이 번 돈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주며 동시에 만일 당신이 동정적이라면 여러분 주위나 세계 도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아, 빈곤, 무주택, 질병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윤 추구는 사업의 좋은 목표라는 걸 결코 잊지 마라.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며 여러분은 그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인가? 목표란 무엇인가? 목표를 마음속에 분명히 해두는 것은 꿈을 현실로 만들며 꿈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며 꿈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이다. 경제적 안정은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노력이지 행운이 아니다. 스티븐 리코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행운을 상당히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행운은 더욱 내 편이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제12장 어떤 마음가짐, 어떠한 행동, 어떤 각오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가? 성공의 기본 원칙.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마음가짐과 행동, 각오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본 원칙에 관해 즉시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생활신조 12. 어드버서티. 역경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성공의 대부분은 만사가 순조로울 때뿐만 아니라 역경이 닥쳐올 때도 찬스로 포착하는 데서 온다. 만일 여러분이 역경에 직면했다면 그 역경으로부터 배우고 다시 시작하라. 만일 여러분이 대학 학위가 없다거나 고등학교 교육마저 제대로
못 받았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라.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세일즈를 한 건도 못하면 내일은 하도록 하면 된다. 내가 이 역경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역경이 여러분의 친구와 스승이 되게 하라. 베이직스, 기본적인 것은 영원하다. 기본적인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실행하라. 당신 사업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실행해야만 하는 행동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카운트, 푼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돈 문제는 해결된다. 그렉 던컨은 이런 질문을 한다. 만일 당신이 한 달에 1만 달러의 보수를 제한받거나 아니면 첫 달에는 1페니, 둘째 달에 2페니, 셋째 달에 4페니, 넷째 달에 8페니 이런 식으로 30개월 동안 받는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렉의 후자를 선택하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만일 매달 받는 금액을 2배로 한다면 30개월째에는 1073만 7,418달러 24센트를 받는다는 것이다. 푼돈을 아껴라.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뒤로 미루어라.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라. 처음에는 돈 없이 지내야만 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Decide.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결정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것을 실행하라. 만일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오늘 당장 시작할 방법을 찾아라. 우리는 빌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생각했던 게 무엇인지 모른다. 단지 그가 말했던 의미는 알고 있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게 남겨진 시간 동안 내게 중요한 일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Every. 누구나 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책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격언이 있다. 꼭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실패할 수도 있으며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패자에게 한번 걸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뜻밖의 승자로 변하여 당신에게 그 대가를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Failure.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실패로부터 배워라. 크리스 체리스트는 150번이나 틀리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짐 도너는 이 사업에 뛰어든 첫 번째 달에 실패의 연속이라고 회상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잘못했죠라고 그는 회고한다. 그래도 조와 크리스, 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실수를 했으며 실패도 늘어났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치 있는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그들은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으며 나중엔 아주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사업에서 성공 비율이 얼마이든지 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국의 한 텔레비전 회사의 중역이자 아나운서인 휴 웰더는 프로듀서 지망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패는 죄악이 아니다. 성공할 기회를 갖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Goals. 먼저 목표를 설정하라. 모든 것은 따라오게 마련이다. 모든 것들은 목표를 설정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기에 도달하기로 결심했던 순간부터 시작된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목표를 실현하고 싶다면 확실하고 분명한 어조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을 준다. 적어도 당신을 격려해주고 당신과 맞닥뜨리는 사람에게는 그 목표를 말해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당신을 이끌어줄 목표가 없다면 당신은 아무 곳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당신 자신 외에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Hard.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다. If.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것이다.
무언가를 약속하면 나는 그것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면 디스트리뷰터들은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예의와 존경으로 나를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단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는 11상 이상의 결혼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업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던 피가 멈추고 상처가 완쾌되면 사람들은 헌신을 하겠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기 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업은 번창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Just 행동하라. 만일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거쳐야 할 위험스러운 단계가 있는가? 흥미는 느끼지만 시작하기가 두려운 느낌이 있는가? 그렇다면 행동에 옮겨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가? 사장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상관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동료에게 스테레오 볼륨을 낮춰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시도해보아라.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또한 지금 바로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다. 키즈, 자녀들을 참여시켜라.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것까지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언젠가는 실패를 겪을 일이 있을 것이고 실패를 당한 우리가 재장전하고 재조준을 하여 재발사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그들 자신도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 부부가 이 사업의 지도자들에게 배운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들은 아이들이 성공의 원칙을 배우고 실행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와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무엇이든 아이들에게 한 가지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성공했을 때 환호해주며 실패했을 때 그들을 붙잡아 줌으로써 아이들이 진정한 삶에 대해 배우게 하라. 러빙,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성공 뒤에는 깨지지 않는 확고한 법칙이 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돈을 잘 이용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 즉 고객, 납품업자, 동료, 상관, 종업원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면 당신이 베풀었던 사랑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당신이 승자이고 당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고자 할 경우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배울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어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공하게 된다. 멘토스, 스승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귀 기울여라. 지금 돌이켜보면 왜 우리가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막 7년간에 걸친 대학원 공부를 끝냈을 때였죠. 우리 부부는 대학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스폰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스승보다 우리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잠시 멈춰 스승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사업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안톤 체업의 벚꽃 동산에 보면 한 부유한 여인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한다. 자네는 아직도 학생인가? 그 젊은이는 나는 죽을 때까지 학생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제이와 나는 수많은 비즈니스맨과 비즈니스 우먼을 가르쳐 왔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을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네버, 결코 뒤돌아보지 마라. 한 번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라. 성공자들이 오늘날 그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은 그들이 과거로 통하는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 일을 감상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고층 빌딩 유리창 닫기처럼 되지 말라. opportunity, 기회가 오고 있는 중이다.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학생이 준비를 갖췄을 때 스승이 나타난다. 기회는 우리 주위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훗날 후회하지 않게 된다. 기회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게 당신은 준비시켜주는 것은 당신 마음과 당신 머릿속에서 나는 할 수 있으며 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신비롭고 강력한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야만 하는 선물이다. 준비를 갖춰라. 당신을 믿는 친구를 찾아내라. 그러면 언젠가는 당신은 자신을 믿게 될 것이다. 그날 기회는 찾아올 것이며 스승은 나타날 것이며 당신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이 지배하라. 당신이 상황을 지배하라. 결코 상황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people, 제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라.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돕고 도와주는 것이 성공을 지속시키기 위한 열쇠이다. quitting, 포기는 당신이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수하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뭔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때가 빈번히 있다. 우리 사업에서 성공한 또 하나의 친구는 이 시기를 신념의 시기라고 부른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는 있게 마련이지만 그런 시기는 지나가고 만다. 신념을 가지고 고수하라. 내 친구는 충고한다. 옳은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리스크, 모든 것을 다 걸고 목표를 달성하라.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당신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걸겠는가?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라는 격언이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So, 많은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150번이나 제품을 소개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던 크리스 체리스트를 기억하라. 그 당시에는 한 번에 소개하는데 2시간 30분이나 걸렸습니다라고 크리스는 기억한다. 나는 거의 8개월간 밤마다 집집마다 방문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죠. 그러나 나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꿈은 너무나 커서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먼저 다른 사람의 꿈에도 귀를 기울여 주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들 집 문간까지 간 것은 내 꿈 때문이었지만 그들이 예스라는 승낙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니까 만사가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151번째 프리젠테이션에서 드디어 젊은 부부가 예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씨 뿌리는 걸 그만두면 결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다. 타이스,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입의 일부를 나눠주어라. 그러면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을 도와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에게, 당신 가족에게, 그리고 당신 사업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주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Understanding,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라.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많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그리고 얼마나 등이 그 물음이다. 첫 걸음을 주의 깊게 내디뎌라.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라. 당신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고 또 할 수도 있다는데 자신을 가져라. 일단 납득이 가거든 과거의 질문은 옆으로 밀어놓고 모험을 시작해라. 진행하는 도중에 새로운 문제를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밸류, 다른 무엇보다도 우정을 소중히 하라. 제이와 우리들의 우정의 비결 중 하나는 그것 봐 내가 뭐랬어 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다.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다. 결과가 나오고 내가 잘못 결정을 내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이는 나를 한 번도 어리석은 기분이 들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그 시절 나는 한 번도 그가 나에게 그것 봐 내가 뭐랬어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충분한 권리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우리가 함께 벌었거나 앞으로 함께 벌 돈보다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 친구들의 죽음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슬픔을 느끼는가. 헬렌 켈러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을 때 나의 일부분이 땅에 묻힌다. 하지만 나를 행복하고 강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었던 그들의 공헌은 그대로 남아 변화된 세상에서 나를 지탱해 준다고 말했다. 당신은 사업을 하면서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우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 한 적이 있는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말을 적은 카드나 꽃을 아무 예고 없이 보낸 적이 있는가? 적어도 한 명의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나는 요즘 믿기 시작하고 있다. 친구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해준다. 친구들은 우리가 목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준다. 위너스, 승자에게 관심을 갖고 넋두리를 늘어놓는 자는 무시하라. 우리들 대부분은 승자를 좋아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믿는다. 투덜대는 사람,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길한 예측만 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반대만 하는 사람, 인종차별주의자, 꼬투리를 잡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당신도 결국에는 그들처럼 된다. 승자 옆에 있으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환호를 보낼 것이다. Excuses. 변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용서하라. 잊어버려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만일 당신이 태양을 향하고 있다면 어두운 그림자를 결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어둠 속으로 빠뜨리려고 할 때 태양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당신의 생은 빛으로 가득 찬다. 로마 제국의 시인 호레이스는 기회를 잡아라라고 말하고 있다. 핑계는 찢어진 상처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를 철철 흘려가며 우리의 힘을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나간다. 당신은 시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당신의 실패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는가? 때를 붙잡아라. 만일 어떤 구실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면 무엇을 위한 구실인지 밝혀라. 당신을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라. 당신 자신을 믿고 기회를 붙잡아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믿어라. 만일 당신이 자신을 믿는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브라이언의 충고를 따르라. 불행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아라. 당신을 고무시키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테이프를 들어라. 긍정적이며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찾아내라. 하나님에게 맡기며 자신을 믿어라. 제로. 신에 대한 믿음은 전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우리는 빈털터리였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믿었으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맡겼다. 우리 자신들을 믿는 것 이상 값진 것은 없었다. 만일 당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또한 영혼의 은행이나 마음의 은행에 잔고가 전혀 없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의 손에 내맡기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경의의 눈으로 지켜보라.